중국 중앙정부의 강력한 구조개혁 의지를 보여줬다는 점이고 도태될 기업들을 좀 솎아내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산업에 있어서 각 1등주가 무엇인지 좀 더 파악을 해보시고 그러한 기업들에 투자를 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기현 SK증권 연구원님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연구원님, 중국 회사채 부도가 최근에 이슈가 됐었는데요. 중국 국영기업들 회사채 부도가 많았었나요? 네, 이제 10월 말부터 중국 주요 국영기업들 회사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0월 23일에는 이제 화천 자동차라고 불리는 회사가 부도가 났는데요. 국내 투자자분들께서는 생소하신 기업일 수 있으니까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화천 자동차는 중국 내에서 BMW의 합작사입니다. 르노의 합작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중국 최대 미니밴 생산업체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기업이 10억 위안의 부도 금액으로 부도가 났습니다. 한국 돈으로 약 1,700억 원이죠. 그리고 이제 11월 10일에는 융청석탄이라고 하는 회사가 부도가 났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찬가지로 10억 위안으로 부도가 났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중국 500대 기업 중에 하나이자 중국 공업기업 수익률 10위를 찍었던 그런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10억 위안의 금액으로 부도가 났다는 게 상당히 이례적이었고 마지막으로 11월 17일에 이제 발생했던 칭화 유니그룹의 부도가 국내 투자자 여러분들께는 가장 큰 충격으로 다가오셨을 건데요. 부도 금액 같은 경우에는 13억 위안, 한국 돈으로 2,200억 원이었고 칭화 유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들 잘 아시겠지만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중국 반도체 굴기의 핵심이 되는 기업이고 IMTC를 포함해서 자회사를 약 500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들 세 회사가 연쇄적으로 이제 부도가 났는데 이들의 공통점을 좀 뽑아보자면은 중국 지방정부들이 이제 보유하고 있는 핵심 국영기업이었다는 점 그리고 회사의 규모 대비 부도의 액수가 매우 작았다는 점 그러게요. 그리고 과거에 이와 같은 국영기업의 회사채 부도가 이렇게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드물었다는 점입니다. 중국 하면은 이제 많은 분들께서 그림자 금융이다 그렇죠. 아니면 뭐 수많은 부채가 안 보이는 부채가 쌓여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중국 국영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던 신용 리스크가 이제 표면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을 가지셨습니다. 국영기업들의 회사채 부도가 이렇게 나고 있는데 이게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정리를 좀 해주시면. 먼저 설명드리기에 앞서 제가 중국 회사채 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좋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네네. 중국은 이제 국채 회사채를 포함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채권 시장인데요. 총 16조 달러 규모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 기업 부채 같은 경우에는 이제 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이제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하여서 이제 16년 1분기에 이제 160%를 넘었는데요. 그 후에 중국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디레버리징 정책을 시행해서 좀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었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일련의 회사채 부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국영 기업의 회사채는 무위험이고 또 고수익의 채권이다. 이런 사람들의 인식을 경종을 울렸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냐면은 중국 이제 국영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 지방정부 아니면은 뭐 금융기관들이 다 지금까지 지급 보증을 해줬기 때문에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절대로 망할 수 없다. 이런 관념이 이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는 거죠. 실제로도 작년까지만 해도 국영기업들의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는 횟수와 규모는 민영 기업들에 비해서 약 10분의 1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들어서는 전체 부도 비중이 46%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민영 기업과 반반이 된 거죠. 그럼요. 1대1이 됐네. 네. 그리고 또 다른 변화라고 한다면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업종을 불문하고 회사채 부도가 좀 산발적으로 발생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좀 회사채 부도가 한 업종에 집중해서 발생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2014년에 처음으로 부도난 중국 민영기업 회사채 같은 경우에는 상해의 초일태양이라고 차오를 솔라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그런 기업이 부도가 났었고 그 다음에 국영기업 중에서 최초로 부도난 기업은 2015년에 텐위그룹이라는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이 두 회사의 공통점은 모두 태양광 산업에 종사한다는 것이었고요. 한마디로 이제 한 업종 내에서 너무 과다한 설비 투자와 경쟁이 벌어지니까 그런 회사채 부도가 발생을 했었다 이런 양상입니다. 하지만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여러 업종에 걸쳐서 이렇게 부도가 일어났는데 이러한 변화는 부도들이 매크로 환경의 변화나 정책의 변화보다는 개별 기업들의 경영 악화가 더 큰 원인이었지 않았나 이런 그 개별 기업들이 경영을 잘못했다 뭐 이런 거네요. 네,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과거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해줬을 텐데 이번엔 지원을 해주지 않았다. 그래서 네,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이번 사태가 이제 결국 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제 해석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번 사태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은 이번 회사채 부도가 이제 방금 보셨다시피 회사의 규모에 비해서는 부도 금액 자체가 매우 작은 편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금융시장에 유의미한 타격을 주고 매크로에 리스크를 주고 그럴 만한 이벤트는 아니고요.
그럼 실제로 이런 국영기업 부도 사태가 났는데 중국 증시가 그렇게 크게 영향을 안 받았습니까? 증시 같은 경우에는 영향이 적었고 그리고 이제 회사채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해당 기업들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채가 폭락을 했었죠. 그랬겠죠, 그거는. 네. 예. 이게 그러면 결국엔 무슨 의미를 가지냐를 이제 분석을 해보자고 하면은 크게는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첫 번째는 중국 중앙정부의 강력한 구조개혁 의지를 보여줬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국영 기업들에 대한 지급 보증을 중지함으로써 회사채 시장에 대한 정상화를 첫 발을 내딛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중국 국영 기업들과 경쟁하고 있는 국내 시클리컬 산업에 어느 정도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씩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이제 구조개혁 의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중국 국영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 이제 개혁개방 시절부터 중국 경제의 이제 근간을 담당했었죠. 하지만은 이제 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자산 대비 규채 규모가 끊임없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지방 정부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 지역의 경제 성장률을 제고해야 되는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으니까 무리한 투자를 주문을 하죠. 그래서 투자 확대를 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이제 저금리 특혜 대출을 많이 해줬고, 이제 회사채 발행을 많이 하도록 해줬는데, 이것들이 결국 기업의 부실화할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집권한 이래 이제 국유 기업의 디레버리징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는데요. 코로나 국면이 시작되면서 이제 디레버리징을 하기 매우 어려워졌죠. 하지만은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 국면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빨리 벗어난 국가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를 확보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정부에서 이번 칭화 유니그룹 같은 핵심적인 국영 기업의 회사채 부도도 용인을 할 수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회사채, 일련의 회사채 부도에 대해서도 중국 정부에서 매우 강경한 태도를 보여줬는데요. 11월 23일 날 이제 류호 부총리께서 이제 금융안전발전위원회를 이제 소집을 해서 잇따른 이제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런 강경하게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결국에 이제 국영 기업들이 지금까지 정부의 지원을 믿고 이제 좀 방망하게 운영을 해왔다고 하면은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다. 지금 이게 급작스럽게 이러한 환경으로서 바뀐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중국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천천히 이런 것들을 진행해 나가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찌 보면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단계에 착수를 하겠다라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의지를 거죠. 보여줬다 이거죠, 중국 정부가. 네. 예.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사채 시장의 정상화인데, 중국이 앞으로 금융시장을 개방을 하고 금융시장을 이제 대외 개방을 한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신용이겠죠. 회사채 부도 사태는 이제 금융시장 개방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제 중국이 시장 결정력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으로도 풀이가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지금까지는 국영 기업들이 위기에 처할 시에 정부가 나서서 지급을 연기해 주거나, 가령 이제 만기가 도래한다고 하면은 6개월을 연장해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자본을 주입을 해 주거나, 그러한 일들이 빈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참여자들은 당연히 국영 기업은 절대 부도가 나지 않고 고수익의 무위험 채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이런 지방 정부와 기업이 연관되어 있는 이런 행태가 이제 바로 사라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런 관성 때문에라도 당장 사라질 수 없지만은 중국 정부가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매우 중요하고요. 얼만큼 이거를 이제 무위험 채권으로 인식을 하고 있냐, 그거를 보면은 2019년 기준으로 해서 중국 전체 잔존 회사채의 96%가 AA 등급을 받았습니다. 신용 등급으로. AA 등급이면 매우 우수한 그런 회사죠. 100개 중에 96개가 AA 이상이라고요? 네, 한국 분들의 생각으로는 이게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다 우등생인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반에 이제 100명이 있는데 96명이 A를 받은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체 회사채 시장에서 AA 이상의 회사채가 7.1%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이제 분포가 있을 텐데. 네, B도 있고 C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 A만 있는 그런 시장인 거죠. 그리고 10월 말부터 이 부도를 겪은 앞에 설명한 세 개 회사는 모두 부도 직전까지 이제 AAA의 등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AA도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를 통해서 지금 이제 들으시는 분들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중국 회사채 시장에서 신용평가라고 하는 것이 다소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금융시장을 개방을 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대외 공신력을 결국 강화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영 기업에 대한 지급 보증이 하나의 신화가 됐는데, 그 신화를 약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연구원님 말씀을 이제 쭉 듣고 보니까 중국이 이제 대외 개방을 통해서 금융시장도 개방하게 되고 이렇게 이제 발전 방향으로 이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치러야 될 비용이었네요, 이번 사태가. 그렇죠.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시장을. 네. 그럼 이번 사태가 국내에 있어서는 어떤 영향이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당장의 영향은 이제 사실 작다고 보여지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호재라고 볼 수 있는 게 시클리컬 산업이라고 봅니다. 이제 그럼 왜 그럼 국내 시클리컬 산업이 중국 국영기업의 뭐 회사채 부도로 인해서 이게 호재이냐 이렇게 그러니까요.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중국 국영기업들은 주로 국가기관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화학, 뭐 인프라, 건설, 뭐 다양하게 있죠. 근데 이제 이런 기업들이 지금까지는 이제 채산성이 떨어져도 기업이 존재하는 것만으로 해도 그 지역의 GDP가 올라가기 때문에 네, 정부와 금융기관의 힘을 입어서 계속해서 이제 철강, 정유, 화학 등의 사업을 영위해 왔습니다. 이렇게 채산성이 떨어지는 회사들이 시장에 다수 존재한다고 하면은 결국 설비가 과잉되고 공급이 과잉되고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겠죠. 근데 중국에서 우리가 구조 개혁을 하겠다 이렇게 나서서 생산성이 떨어지는 회사들을 차츰차츰 정리해 나가면은 이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이런 과잉 투자와 과잉 생산의 문제가 장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게 장기적으로 관점에서 바라보고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당장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고, 하지만 이제 공급 측면에서의 문제가 점진적으로 해결되게 된다면은 국내 기업들 역시 수혜를 입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철강, 정유, 화학 네. 분야에서 중국 기업들하고 경쟁을 해왔는데 이제 중국의 공급 과잉 문제가 장기적으로 이제 해결 방향 쪽으로 간다는 거는 네. 굉장히 국내 기업들한테는 호재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굉장히까지는 아니고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호재다. 호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회사채 부도가 저 중국 주식 시장에는 큰 영향은 없었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이제 중국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깜짝 놀랄 이슈였었을 것 같거든요. 네, 예, 그래서 중국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혹시 이 회사채 부도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중국에서 구조개혁을 나선다고 한 것 자체가 결국에는 도태될 기업들을 좀 솎아내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말인즉슨 가장 우량하고 가장 1등인 회사가 살아남고 나머지 회사들은 좀 더 이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산업에 있어서 각 1등주가 무엇인지 좀 더 파악을 해보시고 그러한 기업들에 투자를 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1등 기업으로의 쏠림이 조금 더 강화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박기현 SK증권 연구원님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